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뮤지컬, 영화 등 수많은 2차 창작물들을 만들어낸 유명한 작품이죠. 그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터슨 변호사는 무뚝뚝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처드 앤필드라는 먼 친척과 함께 일요일 산책을 하는 것을 한 주의 일과로 삼았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복잡한 지역으로 산책을 간 그들은 음산한 건물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건물 입구 앞에서 앤필드는 어터슨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앤필드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키가 작은 사내와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길 모퉁이에서 부딪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여자아이를 도와주기는커녕 태연하게 여자아이의 몸을 짓밟고 울고 있는 아이를 내버려 둔 채 떠난 거죠. 소름 끼치는 장면에 앤필드는 소리를 지르며 그자를 잡았고 우는 여자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자아이의 울음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다행히 아이는 많이 다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사내는 태연이 돈이 얼마면 되냐 말하고는 무기명 수표에 서명을 해서 주게 되죠. 앤필드는 그의 악마 같은 모습에 놀랐지만 그가 준 수표를 보고 더욱 놀라게 됩니다. 그 수표는 어터슨 변호사와도 절친한 지킬 박사의 이름이 적힌 수표였기 때문이죠. 앤필드는 지킬 박사가 악마와 같은 사내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어터슨은 의아해하며 여자아이를 밟은 사내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앤필드는 그 사내의 이름이 하이드라고 말해줍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분위기로 불쾌하고 혐오스럽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어터슨은 금고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인 지킬 박사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에는 헨리 지킬 박사가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실종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부재 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친구이자 후원자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양도하고 자리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킬의 부탁으로 쓴 유언장이었지만 어터슨은 이 내용이 찝찝했었죠. 특히 하이드라는 인물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어터슨은 자신과 지킬의 오랜 친구인 레니언 박사를 찾아갑니다. 지킬에 대해 물어보는 어터슨에게 레니언 박사는 지킬 박사와 요즘 왕래가 없었다 말하죠. 어터슨은 하이드라는 사람을 아는지도 물어보지만 레니언은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계속된 궁금증에 어터슨은 하이드를 만나기 위해 문제의 골목길 집 문 앞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기다린 결과 드디어 건물 문으로 들어가려는 하이드를 만나게 되죠. 자신을 소개한 어터슨은 지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하이드는 지킬이 이곳에 없다며 재빨리 건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터슨은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얼굴을 가진 하이드가 지킬의 친구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터슨은 지킬 박사의 집으로 가죠. 지킬 박사의 하인인 폴이 어터슨을 맞이했습니다만 지킬은 외출하고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어터슨은 지킬이 하이드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하이드에게 협박당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뒤 지킬 박사는 몇몇 사람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킬과 단둘이 남은 어터슨은 지킬 박사에게 하이드에 관해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지킬 박사는 괜한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해주며 다만 자신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자신을 생각해 그를 도와달라는 말을 하죠. 어터슨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 말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늦은 밤 하원 의원인 댄버스 커루경이 골목길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당한 장소 2층에 살고 있던 하녀는
하이드가 갑자기 지팡이로 노신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다 말하고 경찰이 하이드를 추적하지만 하이드는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어터스는 지킬 박사의 집으로 가 하이드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죽은 커루경이 자신의 고객이었다며 하이드를 혹시 숨겨주었는지도 물어봅니다. 지킬은 신께 맹세코 다신 하이드를 만나지 않을 거라 말하며 하이드가 남긴 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은인인 지킬 박사의 관대함에 보답하지 못해 아쉽다고 확실한 도피처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터스는 안심하며 하이드의 편지를 가지고 지킬의 집에서 나오지만 편지가 온 적이 없다는 폴의 말을 들으며 다시 불안해합니다. 어터스는 고민을 하다 자신의 사무장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게 되고 그는 편지의 필체가 지킬 박사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해주죠. 어터스는 지킬이 하이드를 보호해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이드가 잡히지 않은 채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킬 박사는 하이드와의 인연을 끊고 새 삶이 시작된 듯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킬 박사의 집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폴은 지킬 박사가 칩거에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말했죠. 어터스는 레니언 박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거기서 순식간에 늙어버린 레니언 박사의 외모를 보게 됩니다. 레니언 박사는 자신이 큰 충격을 받아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하죠. 어터스는 지킬도 아프다고 말했지만 레니언은 지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얼마 뒤 레니언은 사망하고 어터스는 레니언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지킬 박사의 사망 또는 실종 시까지 편지를 개봉하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어터스는 의아해하며 편지 봉투를 보관합니다. 어느 날 저녁 어터슨에게 폴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폴은 지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같이 지킬의 집으로 가자고 부탁합니다. 폴은 지킬이 살해당했으며 하이드가 지킬의 방문 안에 숨어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해버린 지킬의 목소리, 서재에서 목격한 키 작은 사내, 화학약품 도매상에게 보내는 이상한 쪽지 등을 근거로 대죠. 어터스는 폴과 함께 지킬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방문 속에는 황급히 청산가리로 자살한 하이드의 시체만 있을 뿐 어디에도 지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는 지킬의 책상에서 지킬의 편지를 찾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어터스는 레니언의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킬이 레니언에게 지킬의 집으로 가서 서류와 약품을 가져와 달라는 편지를 했고 레니언은 부탁대로 서류와 약품을 가져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레니언은 그 약품들을 지킬의 부탁대로 키 작은 사내에게 줬습니다. 키 작은 사내는 레니언이 보는 앞에서 약품을 먹었고 키 작은 사내는 변신하듯 지킬로 변하게 된 거죠. 레니언은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서 건강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어터스는 지킬의 편지도 읽게 됩니다. 지킬의 편지에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선하고자 했지만 악한 성품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있었죠. 지킬은 악한 성품만을 떼어내고 싶어 했고 악한 성품만을 분리시킬 수 있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지킬은 약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악한 성질만 발현된 하이드를 만들어낸 것이죠. 지킬은 약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모습과 성격으로 변해 박사로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지만 점점 자신이 하이드에게 잠식되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로 변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다시 돌아오는 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자살을 한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동일 인물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설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소설의 막바지에 나오는 지킬 박사의 편지였습니다. 지킬 박사가 선악을 분리하려 했던 생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후회가 잘 표현되어 있어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